일단 육면은 고기 작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메인 메뉴가 되는 안창갈비랑 돼지갈비인데 저희는 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5kg 단위로 패킹이 돼서 옵니다. 부가세가 별도로 들어오는데 이 제품에 대한 부가세도 총괄 코스트에 녹아있다. 누가 굽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발생할 것들을 좀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기계가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매출이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이것조차도 안 하면 귓방망이 날려야지. 2018년 5월 3일 촌놈이라는 매장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직영점 15개를 운영 중이며 프랜차이즈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강남역에 건물까지 사게 된 김형철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글로벌 다이닝 스탠다드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GDS푸드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총 임직원 150명 이상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육면 프랜차이즈를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육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육면 오퍼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수익 구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서 영상으로 한번 올려놓는 게 제가 상담할 때 덜 힘들 것 같다. 지금 한 분 상담하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 힘듦을 낮추기 위해서 육면에 대한 오퍼레이션 설명과 순익 구조 설명하기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주방부터 먼저 오퍼레이션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다음 나와서 손익 구조 설명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아무래도 고깃집이다 보니까 고기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육면은 고기 작업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딱 하나가 빠지는 게 육회인데 육회는 설깃살만 씁니다. 설깃살로 들어오는데 한우 1+2 이상 기준으로만 해서 도축일자 최대한 당긴 걸로 이제 설깃살을 쓰는데 이 육회 설깃살을 저희가 육면에서는 2가지 분류로 씁니다. 기름이 많은 쪽은 육회로 많이 쓰고요. 기름이 없는 쪽은 오래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다른 요리들에다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육회 삶을 때 나오는 고기 육수는 또 다른 메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해서 안 보내드리는 이유가 육면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육회 전문점보다 육회가 더 많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고기 작업할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요 육회 정도는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요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작업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리게끔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이것도 포셔닝 해놓고 진행할 수 있게끔 매뉴얼이 잘 잡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메인 메뉴가 되는 안창갈비랑 돼지갈비인데 저희는 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5kg 단위로 패킹이 돼서 옵니다. 그리고 냉동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고깃집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가 박스 단위로 주문이 되다 보니까 한 박스에 기본적으로 20kg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20kg가 한 번에 녹이거나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메뉴가 안 나갔을 때 굉장히 재고 관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 저희는 5kg 단위로 나눠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고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이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거는 부가세가 별도로 들어오는데 이 제품에 대한 부가세도 총괄 코스트에 녹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깃집들에 비해서 부가세가 퍼센티테이지로 굉장히 낮게 나온다. 주력 메뉴인 제품이 부가세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총괄 코스트에 녹아있으면 총괄 코스트가 너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직영점 기준에서는 30%, 31%가 잡혔습니다. 직영점이지만 가맹점주님들에 드리는 가격 그대로 납품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가맹 상담할 때는 30%, 31% 나온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5% 미만으로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거는 특별한 작업이 없이 패킹만 뜯어서 바로 조리 오퍼레이션으로 들어가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기를 주방에서 다 구워서 나가기 때문에 누가 굽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발생할 것들을 좀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 강남육면 같은 경우에는 신입 직원들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디테일적으로 좀 부족하긴 해도 고기조리 결국 메인 다마까지 들어가기까지 보통 2-3주면 충분히 다 들어간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뉴가 되는 게 한우 대창이랑 봉갈비가 있는데 한우 대창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작업품이 많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삶아놨다가 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고 관리적으로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봉갈비 같은 경우에도 뼈가 붙은 봉갈비를 사용하기보다는 작업하기 편하고 굉장히 맛있는 부위를 선택해놨는데 판매량 자체를 굉장히 극도로 떨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할 여지가
굉장히 적다. 이거는 실제로 교육 받으실 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붙여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음식점은 제가 항상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얼마나 적은 인건비, 즉 저는 적은 숫자로 고매출을 칠 수 있느냐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총괄 코스트랑 인건비가 적어야지만 구조적으로 달에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마케팅비 파이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사이드 메뉴적인 측면에서는 야채든 고기든 작업을 하다 보면 로스가 생기고 파지가 생기는데, 그 파지조차도 굉장히 손님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메뉴로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다. 내부적으로 QSC는 너무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마케팅비를 쓸 수 있게끔 구조를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마케팅용 메뉴가 있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용 메뉴를 픽스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미지 소비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도록 써먹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가을부터는 각 계절마다 가장 트래픽이 좋은 메뉴를 이용해서 시즌별로 메뉴를 만들어서 가맹점에 뿌릴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마케팅비를 쓸 수 있는 금액이 이미 러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메뉴를 가지고 마케팅비에 쏟아 부으면 계절별로 한 번씩만 확 터트려 주면은 그 매장이 과연 망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창갈비랑 돼지갈비가 저희 공장에서 들어오는데 비싸지는 않나요? 제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주력 메뉴인 안창갈비랑 돼지갈비는 한 해 고정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막상 코스트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그렇게 높지도 않을 텐데 한 해 고정가로 드리고, 그러면은 원재료가 올라가면은 대표님이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입장이 반대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라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는 점주들이랑 같이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창갈비랑 돼지갈비는 한 해 고정가로 드릴 거고, 나머지 생육으로 납품되는 한우 설기살이나 한우 대창, 동갈비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점주님들이 검색해 봤을 때 이 브랜드는 정말 기름값 빼고는 붙이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가격으로 계속 드릴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점주님들한테만 부담시키지 않고 본사가 함께 짊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지금 남양주에서 실제로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장을 좀 과감하게 지었고, 가맹 계약을 할 때는 남양주에서 합니다. 왜냐면 공장 견학을 반드시 시키고 계약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공장 견학 오신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하는 공장은 처음 봤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거기만 본부장님이 워낙 까탈스러우니까 얼음 알같이 해놓고 공장을 운영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장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육이 오고 양념 따로 만들어가지고 버무린다 포장을 하는 건가요? 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는 수입육이기 때문에 농장이랑 계약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컨테이너를 오퍼 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웬만한 물량은 다 저희 쪽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이 부위를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브랜드인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회사가 다 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저희 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게 안창살이라는 부위는 로스율이 기본적으로 한 40% 나오는 부위예요. 근데 지금 미국산 안창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시는데 이미 키로당 3만 원이 넘었어요. 플러스해서 수율 40%까지 덧대면 실제로 작업하고 나서 쓸 때에는 로스율 포함하면은 한 4만 원 초중반대까지도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얼마에 납품할 것 같아요? 작업을 다 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40%의 로스율도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양념 무게 포함해서 2만 원 중반대에 드려요. 말이 안 되게 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산 원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미국산은 아니지만 미국산이랑 비교하는 게, 안창살은 보통적으로 미국산들을 많이 써요. 왜냐면 다른 나라 제품들은 그 단점들이 있고 이 단점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해결을 했기 때문에 가져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썼을 때는 미국산 안창을 쓰기 때문에 미국산 안창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 그 안창살 가격이 작업하기 전에 이미 3만 원 넘어갔고 작업한 후에는 거의 4만 원 초중반대인데, 우리는 로스율 없이, 물론 양념 무게는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키로당 2만 원 중반대에 한 해 고정가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킬로예요? 5kg입니다. 한 팩당. 원육은 한 4kg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념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고기만 건져내서 무게를 재보면은 4kg 이상 나옵니다. 고기가 구워서 나가잖아요. 조리 타임은 얼마나 되나요? 쿡타임은 강남육면 기준에서 테이블이 13개에서 14개, 한꺼번에 찼을 때 가장 마지막 테이블이 나가는 게 20분에서 25분 사이입니다. 쿡타임 자체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잡아놓는 게, 쿡타임은 무조건 15분 컷으로 잡아놨습니다. 육회 플레이팅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날 쓸 것들을 작업을 해서 포셔닝을 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배합해놓은 양념에다가 묻혔다, 플레이팅을 잡는다, 부가적인 재료가 올라갔다, 그럼 5분 컷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육미안이란 브랜드는
고깃집에 탈을 쓴 굉장히 비싼 밥집이기 때문에 주문하고 나서 얼마나 손님상에 나가는 게 빨라야 되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완조리가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고깃집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고깃집에서 생육이 바로바로 나와서 자기가 굽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자기네들이 굽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완조리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15분에서 20분 컷은 내줘야 돼요. 여기가 객단이 높잖아요. 네. 2인 테이블로 7, 8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 손님들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내부적으로 수정을 많이 거쳐서 객단가를 낮춰놨어요. 요즘에 불경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른 분들은 야 오는 객수가 줄었으니까 한 팀한테 집중해서 더 팔아야 된다라는 입장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중음식점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어렵고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졌으면 객단가를 낮추더라도 손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올 거 일주일에 두 번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전략이라서 객단가는 많이 떨어뜨려져서 2인 기준 하면은 테이블 단가가 6만 원, 점심에 오면은 4만 원, 3만 원 이렇게까지 떨어뜨려 놨어요. 비싸다는 얘기는 나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요. 만족도 자체는 이번에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면서 오퍼레이션을 더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 퀄리티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반대가 돼버렸어요. 퀄리티 자체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박 회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방문하시는 손님들한테 무엇을 보고 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투표 결과만 봐도 일산다몽집이 재방문 1등이지만 육미안이 재방문이 엄청나게 찍히기 시작했다. 경쟁력이 고객들한테는 더 올라갔다.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사는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결제를 하고 나시면은 뭘 보고 오셨는지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방문 때는 더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해드리면 잘 붙여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좀 자영업 꿀팁이네요. 네이버 리뷰가 많네요. 오늘 촬영하는 날 이렇게 된 건데 요즘에는 재방문이 많습니다. 육미안 강남점 재방문 손님 한 10팀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앉아서 손익구조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매출은 얼마냐? 2억 치냐? 저는 상담할 때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매출이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그건 제가 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실제로 이걸 가져가서 점주님이 얼마를 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상담할 때 미니멈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직영점 기준에서는 가맹점이랑 똑같이 운영하지만 직영점 기준에 나는 6,600이 나왔는데 작년 8월달부터 웬만한 마케팅 싹 다 빼버리고 관리자도 없이 없는 상태에서 신입 직원과 알바들만으로 프로토로 돌렸죠. 8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당연히 퀄리티도 떨어졌을 거고 접객도 떨어졌을 거고 거기다 2층에 실평수가 23평인데 내부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다 있어서 영업평수는 10평대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6,600에서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6,000이 미니멈 매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1,500 더 빼서 5,000 정도면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가능하다. 항상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5,000을 잡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월세 500 넘어가는 매장은 받지도 않습니다. 월세가 예를 들어 뭐 400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도움 하나도 없이 대표님이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 손 붙잡고 끌고 와서라도 4천만 원은 치실 수 있겠어요? 월세 곱하기 10배인 거죠. 그 정도 자신이 있으신 매장이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리까리하다 싶으시면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 편이라서 월세는 무조건 10% 미만 을 목적으로 미니멈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총괄 코스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직영점을 가맹점주님 운영하는 곳과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30에서 31%가 찍혔지만 그것도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 35% 미만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다음 마케팅비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월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 이상은 써야 된다고 해서 5% 여기까지가 50% 인건비는 저는 점주님 인건비 빼고 19%를 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계산하기 편하게 만약 20%라고 치면은 서울 기준입니다. 주일 직원 한 명 뽑았을 때 보통 300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4대 보험료 30만 원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330 2명 뽑으면 660 점주님이 직접 일한다고 가정하면 3명 거기다가 남는 돈이 340으로 알바 뽑으면은 해보신 분들은 정말 넉넉하게 뽑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오퍼레이션상 인당 고점 매출액이 굉장히 높다. 요거는 상담 오시면은 제가 증빙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남육면 지금 상주가 몇 명이에요? 주 5일 직원 2에 주 6일 하나 나머지 알바입니다. 여기까지가 69%. 판매 관리비 저는 개인적으로 돈 100만 원 써야 된다고 봐서 왜냐면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음식물 처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 그 다음에 공과금이랑 카드 수수료 합쳐서 3%. 이것도 러프하게 본 겁니다. 보통 공과금 1.5% 나오고 카드 수수료가 0.75에서 1.25 나오기 때문에 3% 잡고 여기서 74% 여기다가 부가세 4% 이 정도를 기본 빠따로 잡아놔서 2% 더 보태서 로열티 2% 있으니까 80%
그러니까 5천 치면은 돈 1,000만 원 남는다라고 저는 항상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월세가 400짜리에서 5천을 치면 8%로 내려가요. 2%를 벌었잖아요. 그 다음에 35% 나온다고 했던 총괄 코스트가 32%가 나왔어요. 3%를 벌었잖아요. 합치면 5%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케팅비에 5%를 잡아놨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10%죠. 월에 5천 치는 매장에서 한 달에 광고비를 기본적으로 500을 쓸 수 있는 구조화를 시켜놨다라고 치면 마케팅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상하게 해도 5천은 칠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내부적으로 QSC는 완벽하다는 전제 하에 그 정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서울 요지의 상권 아닌 다음에야 주변 경쟁 매장이 그 정도의 금액을 마케팅비에 쓸 수 있는 구조화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조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작년 여름부터 부차 한다 했다가 이제 와서 시작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미 3월 공사 마감됐고 4월 공사도 마감 직전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속도를 내서 한 달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어서 공사 스타트가 주에 1개 정도만 하고 있어서 4월 공사도 1개만 더 들어오면 4월도 마감,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5월달 계약할지 말지는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도 좋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믿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기쁘긴 한데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오히려 말리고 있고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너무 하겠다라고 너무 공격적으로 들이대는 상황이라서 이런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만든 이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오시면 상담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메뉴의 퀄리티, 그러니까 접객, 청결. 원래는 QSC만 얘기하다가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Q 곱하기 S 곱하기 C는 V다. V는 밸류고 가치인데 제가 갖고 있는 공식은 Q 곱하기 S 곱하기 C는 V인데 이거를 다시 크게 갈로를 쳐서 곱하기 M이 붙어야 돼. 마케팅인 건데 마케팅은 전 개인적으로 마지막 방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결된 조건들이 하나라도 부족해졌을 때 결국 이걸 다 곱하면 0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혼자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고 사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들어맞았나요? 내가 현장에 있을 때는 100%였죠. 그럼 지금은 100%가 아니라? 네, 100%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영상에서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워낙에 일이 바빠지고 이것저것 외부적인 일들도 할 게 많아지고 더구나 최근에서는 이 건물 관련해서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보러 다닌다고 바빠서 현장을 제가 직접 본 지는 조금 시간이 됐는데 벌써 한 반년 안 본 것 같아요. 보고만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고라는 거는 필터가 생길 수밖에 없고 100%짜리 보고가 잘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밑에 중간관리전 중에도 고인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이 고인물이라는 거는 결국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르르는 인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정 매장에서는 매뉴얼이 안 지키는 경우도 생기고 체크시트도 쓰라고 했는데 체크시트도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생겨서 다음 주에 다시 오랜만에 일주일 현장 돌면서 현장 다 죽인다. 기대하고 있어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나 이번에 너무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매뉴얼이 기준이 되고 다점포를 하실 분들은 꼭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사람이 사람을 교육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 가르치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혹은 A라는 인원이 가르치는 날이 있고 B라는 인원이 가르치는 날이 있으면 자꾸 말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반드시 매뉴얼이 돼야 되고 실행은 체크시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밑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친구도 그 매뉴얼이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이 사람이 왔을 때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매뉴얼과 동일한지 저 사람이 왔을 때 나한테 갑자기 다른 말을 하는 게 매뉴얼과 동일한지 판단을 하고 매뉴얼이랑 다른 얘기라는 자기 상급자는 무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밑에 애들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요. 그때그때마다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교육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네 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틀 전에 한번 당했고요. 실제로 저 때문인 거죠. 결국에는 봐야 한다. 현장에 가서.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근데 나는 누굴 믿고 일을 하죠? 요즘에 믿을 사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믿어야죠. 많이 외롭네요. 배우자를 빨리 찾으시. 그럼 가맹점이 500만 원을 써서 마케팅비로 쓰면 어느 수준의 어떤 형식의 마케팅인가요? 특정
확장 마케팅에다가 그 돈을 다 쏟아붓기에는 돈이 아까운 경향이 있어서 그 상권에 맞게끔 분석을 해서 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결국엔 입안하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여기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이 잘하니까 알아서 하겠죠. 이것조차도 안 하면 귓방망이 날려야지.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채널 담당자께서 광고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을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계속 적자입니다. 유튜브 채널만 봐가지고는 거의 한 달에 한 600만 원, 700만 원 적자예요. 왜 광고를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만 보고 계속 채널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악플을 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 댓글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김영철 경호대를 댓글에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는 또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댓글에서 저를 경호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김영철의 김영철이었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